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대비 극값 심화 개념 두 번째 시간으로 극값과 미분 연속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미분 가능한 또는 연속인 함수에서만 극값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분계수가 0일 때에만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것 또한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점에서만 극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뜨끔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는 게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류의 문제들을 통해서 많이 수학을 접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수학자라는 법, 꼭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극값 심화 개념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가 힘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도 마구마구 얘기할 거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미리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본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학 전 범위를 최소한 한 번은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최소한 극값, 연속, 미분 이 정도에 대해서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상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그냥 편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만들어 보시고 예를 만드실 땐 좀 다양하게 극단적인 예, 굉장히 이상한 예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시면서 극대 또는 극소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예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A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합시다. 요 실수 A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요 실수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보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을 보는 겁니다. 요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fx랑 fa를 비교해 봤을 때 요게 성립하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fx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동네 예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제일 크게 되는 그러한 동네가 존재하면 이런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성이 보장이 되면 이게 극대다, 극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열린 구간의 존재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내가 사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내가 제일 커요. 그러면 이게 극대다, 극대값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열린 구간의 존재성이 극대랑 극대값을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랑 극대랑 비교하는 얘기도 우리가 해봤었죠. 최대는 정역 전체에서 제일 큰 놈인 거고 극대는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 이상이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고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를 꺼내 보시고 함수 f에 대해서 예를 만들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맨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해주시고 예를 만들어 보시면서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 x는 a에서도 극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증명을 시도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 하나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도 극값이 존재할 수 있는가? 자,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발레가 있죠. fx를 절대값 x라고 하는 요 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뾰족한 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 x는 0에서 뾰족한 첨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x는 0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fx는 x는 0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극소라는 거는
x는 0을 포함하는 한 열린 구간을 생각했을 때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읍시다. 요 끝점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x는 0에서 최소가 되잖아요. 이러한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우리가 극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x는 0에서 fx가 극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아까 명제에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극값이 존재할 수 없냐? 아까 그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뭐 이 예 말고도 너무나 많은 예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셔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죠. 그죠? x가 1, 마이너스 1에서 마찬가지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극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예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값이라는 거는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극값의 정의는 미분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연속성에 주목해 보는 건데 1번 보시면 함수 f에 대하여 예를 만들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는 뭐냐면 fx가 불연속인 점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할 수 없겠는가, 불연속이면 극값이 존재할 수 없겠는가, 요걸 예를 만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증명을 시도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를 하나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번 불연속이면서 극값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얘들을 만들어 보셨다면 실제로 불연속이면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얘들이 뭐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했을 때, 자, 극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점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x좌표 a인 점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극소가 되는데 어때요? 당연히 불연속이죠.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연속이라 할지라도 극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얘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점,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이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예들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극대의 예도 한번 해볼까요? 극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열린 구간 잡으면 극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열린 구간에서 최대일 필요 없어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긴 예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뭐 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극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연속성과 극값이 존재하냐라는 거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극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것이 극값이 존재하냐라는 거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고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다 보니 그러한 예들에서만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불연속이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극값이 존재하는 그런 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친구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수학은 항상 그래서 정의를 되게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너무 전형적이고 간단한 예만 보지 말고 지금처럼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한 이상한 예들을 많이 접해보고 많이 만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명제를 하나 볼 건데요. 자, 백제에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시는데 함수 f에 대해서 예를 만들어서 이 명제와 그 역이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번엔 명제랑 역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제 보시면은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 되겠느냐, 요런 얘기인데 역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f'a가 0이면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겠는가, 한번 예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참인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명제와 그 역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이 증명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를 하나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가 xn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들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죠.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경우, 또는 불연속이지만 극대나 극소가 존재하는 경우들을 봤죠.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극소가 될 수 있죠. 가장 쉬운 예, 여러분에게 익숙한 예, 이거 해봅시다. fx가 절대값 x인 경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 x는 0에서 극소가 되지만 f'a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죠. 따라서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극값을 갖지만 f'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요쪽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쪽도 보겠습니다. f'a가 0이면 fx가 xnA에서 극값을 갖겠는가? 여러분이 얘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이것도 거짓이 된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가장 간단한 예는 x세제곱이 되겠죠. x세제곱 생각해 보시면 f'0는 제로입니다. 그죠? 하지만 x는 0에서 어때요? x는 0에서 극값을 갖지 않죠. 이거 실제로 이거 증가함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x는 0, 요 점에서 어때요? 당연히 극값을 갖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소도 극대도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0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도 그거보다 항상 큰 점과 그거보다 항상 작은 함수값을 갖는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소도 극대도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극값의 정의로서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쪽 방향도 어떻게 된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명제를 다시 보시면은 양쪽 방향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운 겁니까? 여기에다가 함수 f가 아니라 조건을 하나 추가해주면은 우리가 배운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미분 가능 조건을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이 요 예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x세제곱이 반례가 되겠죠. 이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분 가능 조건을 붙였을 때 요거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극대인 경우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f'a가 0인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x가 a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극한을 보자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x는 a에서 극대가 되기 때문에 x는 a 근처에서, 즉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fx랑 fa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요게 성립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식을 봤을 때 요거에 의해서 분모는 양수가 되고 요거에 의해서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는 0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가 0 이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극한 얘기가 되겠죠. x가 a보다 크니까 x가 a보다 크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요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 얘가 0 이하다 요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극한만 봐줘도 되죠. 얘가 f'a가 되는 겁니다. 즉 f'a가 0 이하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면 바로 이해되시죠? 뭐 할지. 좌극한 보겠죠. 좌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극대가 되기 때문에 a를 포함하는 한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성립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보면은 이렇게 평균 변화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 이하니까 얘는 0 이상 되겠죠. 따라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좌극한을 봐주게 되면 좌극한에서 어떻게 된다? 이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f'a가 됩니다. 그럼 f'a가 0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f'a는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자기 손으로 한번 이 증명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논술을 보겠다라고 생각한 학생이면은 반드시 해보셔야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f'가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극값을 가질 때 f'가 0이다. 요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얘기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요 점에서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볼 텐데 지금 배우는 내용을 극값 판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입니다. 미분 가능 조건 붙였어요. 그리고 f'a가 0이에요. 이때 얘를 만들어서 다음 명제와 그 역이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명제랑 역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xna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가 xna에서 극대가 된다. x는 a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가 xna에서 극소가 된다. 자, 여기 두 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요 각각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와 그 역이 다 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참이라고 생각하면 증명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교과서에서도 요 증명을 되게 엄밀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되게 엄밀한 증명까지는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 없고 예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준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증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증명까지는 하기 힘들고 그 정도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극값을 갖는다는 게 직관적으로도 바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xna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값을 갖는다. 요건 좀 보이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엔 참이라는 게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반대의 경우는 어때요? 극값을 가지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발레가 존재하죠. 어떤 거? 여러분이 많이 놓치시는 건데 항상 상수함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수함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xnA에서 극대이자 극소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좌우의 부호 변화가 없죠. 다 무조건 다 제로잖아요. 미분계수가 다 양쪽에서 다 제로죠. 따라서 아까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거나 불연속인 점에서도 극값을 가질 수 있다. 미분 가능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극값의 존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fx가 xna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냐? 요거 거짓이라고 했죠. 그 역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보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보장이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일 때 x는 a 좌우에서 f'x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되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 요건 참이지만 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요거 극값 생각할 때 상수함수는 좀 세트로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 많이 놓쳐서 실수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확인해 볼 텐데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사실 2017년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3학년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모의고사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극대값, 이 극소값 요런 거를 생각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인 거를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틀렸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처럼 미분 가능한 경우, 연속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극대의 극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일 때에만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랑 함께 해서 하시면은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주기함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0 이상 2 미만 요 범위에서 봤을 때 fx식을 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는 0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곧바로 극대값까지니까 F'0은 0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이 존재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극대값 가진다고 하면은 요거는 되는 건데, 지금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이 존재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x는 0 끝점이죠. 끝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범위, 즉 x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fx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범위는 얘기가 되지만 x가 0보다 작은 쪽 범위가 지금 얘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곧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구간 여기 0 이상 2 미만 요 구간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해야 된대요. 그렇게 되는 모든 정수 a 값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요걸 생각해 봅시다. x는 0에서 극대면서 동시에 극소가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x는 0에서 극대이자 극소가 되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뭐밖에 없어요. x는 0을 포함하는 어떤 한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즉 함수값이 다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fx 형태로 보시면은 0 이상 2 미만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x는 0을 포함하는 한 열린 구간에서 상수함수인 형태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x는 0에서 극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극소는 어디서 갖는 거냐면은 여기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여기에서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이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x가 k일 때 극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 그때는 요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x는 k가 요 열린 구간 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fx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x는 k에서 극소가 되고 요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 얘기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은 아래로 볼록인 요런 형태의 극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인 형태의 함수는 아닌 거죠. fx식 보시면 바로 판단되시죠.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fx를 미분해 보셔서 fx의 모양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f'x 이렇게 미분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x 플러스 a 플러스 2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는 부호에 영향을 안 줄 테니까 마치 2차 함수처럼 분자만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랑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이 접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a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즉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두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a가 더 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더 작은 경우,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이 케이스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x는 0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 0부터 2까지 이 열린 구간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 두 조건이 지금 중요한 건데, 사실 미분 가능한 극소 값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2까지에서 극소가 존재하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즉 1번 케이스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경우, 요런 경우, 즉 이게 x는 0, x는 2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변하도록 돼야 됩니다. 그 사이에 a가 존재해야 돼요. 즉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a가 정수니까 a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경우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0, x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를 포함해야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과 2 사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가 뭐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x는 0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3번의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별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다 플러스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올릴 거지만 역함수 심화 영상 보시면은 증가함수에서는 절대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극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3번 케이스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답은 결국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요 1번, 2번 요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y는 fx가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연습장에 배운 내용을 예로 만들면서 한번 새롭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배운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새롭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극값과 이계도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